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드셨나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 꼭 주목해주세요. 이것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해질 뿐 아니라 낙상과 골절에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근육 감소증을 막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계란처럼 소화가 부담되는 음식이 아니라도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단백질 음식 5가지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부담이 덜하며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주와 뛰어놀 힘이 생겼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석훈입니다. 그동안 노년 건강을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근육이 왜 빠르게 줄어드는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 음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육 감소증을 막아주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겨울철 단백질 보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꽉 차 있죠. 한겨울에 명태를 말려서 수분이 빠진 만큼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62g에서 80g까지 들어있습니다. 보통 계란 1개에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으니 황태는 계란보다 무려 10배에서 13배까지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초고단백 식품입니다. 황태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태는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근육 감소를 막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고 소화가 잘 됩니다. 나이가 들어 위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황태 미역국을 끓여 드시거나 북어채 무침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근육뿐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좋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기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음식은 청국장과 두부입니다. 먼저 청국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들어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청국장 가루는 조리할 필요 없이 밥이나 국에 뿌려 먹기만 해도 손쉽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2도 들어있어서 노년층에게 딱 맞는 식품입니다. 두부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콩을 주원료로 해서 만든 두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치아나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도 좋고 두부조림이나 두부부침처럼 반찬으로 활용하기에도 간편합니다. 청국장과 두부를 함께 식단에 자주 넣으면 단백질뿐 아니라 뼈 건강,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근육 감소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물기를 빼고 농축시킨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컵만 먹어도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도 들어있어 노년층에게 딱 맞는 음식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실패할 걱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되더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쯤 전기밥솥에 우유 1리터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산균 가루 스틱 하나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보온 버튼을 눌러 1시간만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빼줍니다. 그 상태로 두고 아침이 되면 순두부 같은 요거트가 됩니다. 면보에 걸러서 요거트를 냉장고 안에 넣어둘 때 무거운 그릇을 올려두면 수분이 빠지면서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도 더 고소하고 진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내가 직접 만든 거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을 때 견과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단백질과 칼슘, 좋은 지방,
비타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편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챙기면 근육 건강과 뼈 건강, 면역력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보충 식품입니다. 그리고 걸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란빛 액체가 바로 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이 유청 안에도 단백질과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버리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첫째, 물 대신 유청을 넣어 밥을 지으면 밥이 더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둘째, 스무디나 주스에 유청을 살짝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단백질 보충까지 됩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물 대신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빵이나 팬케이크, 반죽에 넣어도 훨씬 부드럽게 잘 구워집니다. 이렇게 요거트도 즐기고 유청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면 영양을 2배로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음식은 렌틸콩과 병아리콩입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슈퍼푸드로 불려왔습니다. 작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또 철분이 많아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병아리콩 역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고소한 맛이 있어서 요리에 활용하기 편리하고 밥에 함께 넣어 지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렌틸콩과 병아리콩은 동물성 단백질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체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위와 장이 약해졌을 때 더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가면서도 칼로리는 높지 않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2가지 콩을 식단에 자주 넣으면 근육 건강은 물론 혈관 건강과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노년기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단백질 음식은 고등어와 들깨입니다. 먼저 고등어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선이지만 영양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를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먹으면 맛있고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들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성분이 들어있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은 국이나 나물 무침은 고소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음식이 됩니다. 고등어와 들깨는 함께 식단에 자주 올리기 좋은 조합입니다. 한쪽은 동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를, 다른 한쪽은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를 보충해줍니다. 이 2가지를 꾸준히 챙기면 근육은 물론 심장과 뇌, 뼈까지 동시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원칙, 좋은 음식을 알아도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식사에 나누어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씩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이 양은 달걀 2~3개나 두부 한 모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황태, 청국장, 그릭 요거트, 콩, 고등어 같은 식품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2번째 원칙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 속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류신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이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황태, 두부, 두유, 콩, 고등어 같은 식품에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3번째 원칙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이나 비타민, 발효식품,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먹을 때는 현미밥과 채소를 곁들이고 요거트를 먹을 때는 견과류와 베리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 원칙은 조리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튀기거나 딱딱한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조림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이 좋습니다. 황태국, 두부조림, 들깨나물, 구운 고등어, 삶은 병아리콩 등이 모두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운동을 한 뒤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 후에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식단 예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과 두부 조림을 곁들인 현미밥이 좋습니다. 황태국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두부로 부드럽게 한 번 더 채워줍니다. 여기에 김치나 시금치 같은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청국장 가루를 살짝 뿌린 현미밥을 추천합니다. 고등어로 동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를, 청국장 가루로 발효 단백질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니 꼭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넣어 만든 샐러드나 수프를 두부 무침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들깨 가루를 넣은 국이나 나물을 곁들이면 하루를 가볍게 마무리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올려 드세요. 간식 한 번으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좋은 지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삶아두고 출출할 때 한 줌씩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에 70에서 84g의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근육 건강뿐 아니라 뼈와 면역력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실천하기.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음식이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실제로 사용해서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겁고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하체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합성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거창한 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넘어질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아령 운동입니다. 물병이나 생수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팔 근육이 자극됩니다. 팔 힘이 좋아지면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여는 작은 동작들이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운동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늘리고 저녁에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관절과 근육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힘을 줄 때 내쉬고 힘을 풀 때 들이마시는 호흡을 지키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깨우는 신호이고 단백질은 그 신호를 받아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걷기, 의자 운동, 가벼운 아령, 스트레칭에 더해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 운동입니다. 고무밴드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발바닥에 걸고 당기거나 팔에 걸고 양옆으로 벌리는 동작만 해도 허벅지와 팔 근육이 자극됩니다. 무게를 들 필요가 없어 관절에 부담이 적고 반복할수록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가격도 저렴해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폐활량이 좋아져야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그래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쓰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당겨보세요. 하루 5번만 꾸준히 해도 폐와 복부 근육이 강화됩니다. 풍선을 불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낙상인데 균형 감각을 기르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기 혹은 복도를 걸을 때 발끝으로만 걷기 같은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작지만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 바꿔서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조금 더 멀리 걸어가고 TV를 볼 때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 들기를 반복하고 설거지하면서 종아리를 들었다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하루 전체 활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근육 감소를 막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TV 앞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챙겨 근육 합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과 습관이 쌓여 결국 여러분이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또 운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물은 단백질 대사와 근육 합성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한 뒤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령 운동이나 걷기 후에 황태국 한 그릇, 그릭 요거트 한 컵, 병아리콩 한 줌만 챙겨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운동은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단백질은 그 신호를 받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적지만 두 가지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만에도 계단을 오르는 힘이 달라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오면서 표정도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노년의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와 희망 메시지, 실제로 단백질 음식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평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집안 마트에 가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자녀의 권유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황태국, 두부 반찬, 렌틸콩 샐러드를 조금씩 챙겼고 간식으로는 병아리콩과 그릭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또 하루에 20분 정도 공원을 걷고 집에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가 되면서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동네 뒷산을 가볍게 오를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본인도 놀랐지만 가족들도 활짝 웃게 만든 변화였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고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와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으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황태, 청국장과 두부, 그릭 요거트, 렌틸콩과 병아리콩, 고등어와 들깨, 이 5가지만 꾸준히 식단에 넣어도 근육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탱하는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넘어지지 않고 아플 때 회복도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그 저장고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말고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고기와 계란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한 달 후에 활력을 되찾게 하고 3달 후에는 삶의 질 자체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한 끼만이라도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장수지의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